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큰 그 기준, 그 기준을 이제 1년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보통 그 기준을 6월, 7월, 보통 이제 앞에 전반기의 기준에서 끝나면 이제 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이제 1월에는 이제 바로 응시를 해야 되는 이제 초수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1월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시험을 이제 응시했는데 전년도에 조금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한번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해보겠어 라고 하는 뭐 재수, 삼수,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1월 달에 보통 공부를 많이 시작합니다. 그럼 3월은 언제 이제 시험을 하냐? 3월은 초수생분들은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바쁘죠. 근데 이제 응시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한 1, 2월 정도는 좀 방황을 하는 거죠. 뭐 기간제도 알아보고 뭐 학원의 어떤 그 취업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약간의 이제 추운 겨울에 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떤 번민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그래, 그래도 공부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했을 때가 보통 3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1월, 3월부터 시작하는 공부를 전반기 공부를 합니다. 전반기 공부. 이 전반기 공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비용이나 또 시간에 할애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반기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후반기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후반기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 후반기 시작은 빠르면 7월. 그러니까 7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스타트한다. 아니면 9월에 스타트한다. 그럼 왜 7월이나 8월, 9월을 스타트를 많이 할까? 우선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방학을 하죠. 이제 7, 8월 달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온건하게 시험을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학업에 이제 치우치 학사 일정에 쫓기지 않고 이제 학업에 이제 쫓기지 않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학사 일정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두 달만이라도 좀 공부에 집중해 보자. 뭐 요런 이제 어떤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적인 수험과의 커리큘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반기 교육 과정에서의 교육 내용들은 학습, 이론의 어떤 중심을 두고 지도를 하는 반면에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문제 중심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9월에 넘어가면은 모의고사 시즌이 이제 와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든 간에 뭐 임용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상 이제 9월 달쯤 되면 응당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뭐 수집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모의고사만 빼가서 그것만 풀어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뭐그 상업적인 학원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고 계실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공유도 많이 하시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좀 뭐 다른 얘기는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후반기는 이런 문제 중심을 하는 반면에 전반기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후반기는 사실 이제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아까도 뭐 우리가 이제 적중이라는 얘기를 좀 살짝 했었는데 사실 적중이라는 말을 꺼낼 때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곳이 사실 90, 11월이 이루어지는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죠.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임팩트 있게 나왔느냐. 요게 이제 강사의 어떤 그 수험생들의 선호도를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몇 년 됐습니다. 뭐 한 6, 7년, 7년 거의 8년 정도 전부터는 7, 8년 정도 전부터는 이 수험가에 있는 이런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학습 자료, 교재, 책, 그죠? 이런 것들을 싹 수거해 가세요. 채점 그 출제하는 그런 이제 출제 측에서 싹 수거해 갑니다. 아마 우리 형진에서 이제 뭐 웬만한 어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분들의 자료나 이런 문항들은 거의 수거해 갈 겁니다. 거의 수거해 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제 거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제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거를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적중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온건히 느끼고
그것을 이제 기분 좋게 합격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은 제가 눈 씻고 봐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뭐 한두 개, 근데 그 한두 개라는 게 사실은 적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한두 개 적중이 안 될 수가 없냐면 교수님들도 무조건 논문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학문에서만 내지는 않으시거든요. 실제 23문제가 나오는데 그 23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학습을 할 때 많이 봐야 할 그런 전공서적들, 또 교과서 교육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내가 적중했다라고 오픈했을 때 과연 수험생들이 그것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건 다른 얘기고, 또 하나 문제는 실제 현장에 가서 설사 겹치는 교집합이 될 만한 컨텐츠가 흔히 말하는 학원가에서 적중했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컨텐츠가 나왔다 합시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시뮬레이션화하고 문제의 조건을 주고 그 작성하게 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될 문항지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학습했고 전에 들었던 내용과는 달라서 이제 고지식하게 그걸 주입식으로만 공부해서 나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현장에서 풀 수 있겠지라고 하는 꿈을 꿨다면 아마 여지없이 박살이 나는 현장에서 여지없이 그것을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게 지금 출제자분들의 어떤 퀄리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되게 이제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매년 이 수능과 더불어서 이 교원 임용고사는 굉장히 고퀄리티, 높은 수준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난도도 높고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게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뭐 카더라 그런 소식처럼 뭐 그런 적중이 잘 돼가지고 합격했다. 야, 뭐 박노선권 마지막 것만 빼가면 다 나오더라.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출제직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그냥 방치하고, 야, 그래 저 사람 인정, 야, 잘 찍네, 이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그러한 이제 좀 약간 말랑말랑하면서도 매력적인 어떤 마케팅 홍보 효과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후반기에 이제 공부에 좀 집중을 합니다. 사실 후반기는 우리가 어떤 적중이라는 코드보다는 이 실제 작성을 해보는 연습, 시간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긴 지문에, 그죠? 지문의 보기를 읽고 또 그 안에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조건부를 보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도출해야 될까, 이런 이제 실제 수행적이고 기능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성격상 어쩔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준비할 때도 솔직히 수능은 더 엄청난 사교육비와 어떤 학원에,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혜택이나 사교육의 접촉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설사 이제 모 대학, 뭐 일류 대학을 다닌다는 분들도, 또 교수님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과외나 입시학원의 어떤 이런 접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날 때부터 막 진짜 천재성이 있어서 이거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홍길동 마냥 하나를 알아도 열을 깨닫는 친구들, 그런 천재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교육의 그런 접근은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원 임용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어떤 기능적인 말초적인 어떤 연습이 사실은 시험을 앞두고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그러나 실제 이 문제를 주관하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봐요. 그런 말초적인 것들 또는 강사들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제가 과연 적중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과연 우리 수강생분들이 시험장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강조했던 것들이 나온다고 느낄까요? 안 나온다고 느낄까요? 다 나온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다 수고해가고 그럼에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교수님들의 본질은 학원 강사들의 문제를 빼서 그거를 억제하고 절대로 내지 않겠어, 배제시켜버리겠어, 그러니까 완전 엉뚱한 걸 내겠어, 세상에 너희들이 생판 모르는 걸 내겠어, 이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교육 지표가 있으시고 교육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안에 교육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주입식으로
또는 어떤 그것을 어떤 노력도 없이 마치 학원 강사가 적중했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노력 없이도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용어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인 컨텐츠라고 하는 제가 지식적인 내용 컨텐츠를 놓고 본다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컨텐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해진 컨텐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컨텐츠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방영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전국에 수많은 이제 사범대학교 국어학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만들어내고 창출하는데 참여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학자라는 분들이 또 학문의 다원성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또 시험을 또 주관하고 출제를 자주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시면 또 학문의 다원성을 강조하면서 학문의 장에서 또 열심히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 과정에서 또 이 학교의 커리큘럼에서도 상당히 괴리가 좀 있을 때가 있고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다시 연락하라니까요. 현장 설명회나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코드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뭐 수능 교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보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 실적과 학자들의 어떤 관심 분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내용과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한가름해서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학부에서 뭐 교수님이 뭐 책을 많이 보라고 했다. 서적 중심의 공부를 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적 중심의 공부를 한다면 말 그대로 학원 필요 없겠죠. 독학이 가능했겠죠. 그러면 하나 묻고 싶었습니다. 뭐가 묻고 싶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합격률이 각 대학 재학생 합격률이 몇 프로나 나올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뭐 몇 명 합격했다라고 하는 인원들을 체크하는데 그 인원이 절대로 초수생들이 아니거든요. 예, 전국에 있는 뭐 사립, 공립, 교대원까지 다 합쳐서 정원으로 확보하는 그런 대학들도 많은데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학교에 뭐 28명이 합격했다. 그럼 28명이 합격했을 때 그 28명을 이런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제 몇 학번부터 몇 학번까지 해당되며 이분들이 또 사실은 이제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경로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과연 그러한 어떤 서적으로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문경이든 독서경이든 뭐 어떤 서적의 중심의 공부를 하는 건 많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그 전문 연구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보통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자신의 연구 실적도 강조하시지만 학계 또는 동문 또는 이제 같은 분야의 연구자분들의 그런 연구 동향 이런 것들을 되게 해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에서 충분히 다뤄주신다면 그 안에서 이제 시험에 어떤 효과가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리포터 썼던 주제가 시험에 나와서 그 리포터 썼던 기억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문제를 맞췄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걸 잘 맞추시면 아무래도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습의 부재 반드시 여기서 학습의 부재는 그냥 단순한 뭐 적층된 서적이나 어떤 학습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학계의 동향에 맞춰 또는 특정 학교, 특정 뭐 동문, 특정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실적들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 밑에 다이렉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환경에서 수학을 했다면 상당히 복받은 분들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보통 대학교에 그렇게 올스타가 다 구축된 대학은 없거든요. 보통 한 대학에 뭐 한 명 정도가 차출돼서 들어가지, 야, 뭐 한 대학에서 뭐 문법도 들어가고 뭐 문식성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매년 응시를 할 때 뭔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기라는 시간은 바로 이런 이제 특정 좀 연구, 좀 실적, 이런 학습 내용들을 좀 학습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걸 학부에서 배웠다면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고 복습하는 작업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좀 소원히 하시거나 이걸 좀 많이 중요시 안 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거꾸로 보라면 학원에서라도 그걸 좀 접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보통 이제 전반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수님들보다 뛰어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그 학습 내용이라는 게 그 평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전국의 사범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다 평준하게 되어서 시험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23개에 해당되는 문항에서 어떤 그 연구자들의 그 연구 컨텐츠가 취사 선택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떤 또 옛날 학문이나 옛날 교육적 지식들은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최신의 어떤 그런 학자 연구자 실적이라든지 그 연구 가치가 이제 사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좀 적층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사실 전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반기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론이 뭐 그러면 내가 집에서 혼자 책이나 몇 개 이제 해가지고 정리해서 보면 되지 하시는데 사실 그 책을 사실 정리해 주는 것도 학원에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책 읽어주는 거거든요. 밑줄 그어주고 책 읽어주고 빈칸 뚫어서 거기 메우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를 하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어떤 그런 코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열심히 정리하고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 작문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실적들의 또는 그런 설명들을 또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에 어떤 출제 경향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포화해서 좀 공부를 해놓고 이제 7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써보고 작성해보고 다른 이와 그걸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다른 이와 이거를 워크숍 형태로 이제 어떤 그 채점도 해보고 서로 소통도 해보고 무엇이 부족한가 따져보기도 하고 이게 상호평가, 동료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 이제 후반기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습량은 이제 어느 정도 뭐 큰 문제가 없고 사실은 뭐 공부에 어떤 그 측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후반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그 학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안 돼 있을 때 후반기에 지도를 하면 가장 큰 힘든 점이 용어부터 못 알아들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내면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분석한 용어인데 내면화라는 단어가 이제 뭐 교육과정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면화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용어고 이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이제 뭐 정신분석학, 인지심리학 쪽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지만 이게 문학에서 이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회 때, 현장 설명회 때도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교육학과에서 이제 뭐 교직이수로해서 오셨던 분들이 더 익숙하셔요. 그래서 국어교육과보다도 교육학과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국어교육 쪽으로 이제 교직을 이수를 해가지고 교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교육학 시간에 배웠어요. 뭐 심리기제, 방어기제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게 이런 용어부터가 문학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문학 용어가 아니죠. 뭐 문학 용어로 하면 뭐 시의 심상, 시어, 언어, 뭐 운율 뭐 이런 것들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문학 용어라고 하지 내면화가 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실제로 그 용어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과거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임용고사 2017학년도에 홈 리터러시 패밀리 리서러시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 문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 문식성. 여러분들이 소셜 컨텍스트라고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 리터러시 교육에서 가정 또는 뭐 연령 또는 뭐 성별 그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과서에도 뜨거웠던 게 뭐냐면 여성들은 해요체를 많이 쓰고 남성들은 하십시오체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왜 여성들은 하십시오 쓰면 안 되냐? 이건 여성 뭐 이렇게 뭐 이런 약간 이제 젠더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젠더 논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게 홈 리터러시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쉽게 말해 성별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이제 사회적 구성주에서 강조되는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담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담화 관습을 학습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가르치려고 그 교과서에 수록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말초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나라 교과서는 망조다.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는 이런 말을 쓰고 여자는 이런 말을 쓰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교육 내용을 많이 이제 다시 이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민감해 하니까.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제가 좀 가슴 아픈 거는 사실은 그 교육 내용이 왜 교과서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사실 그 교육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학문적인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무지한 상태에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문학에서 뭐 해석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코드들을 좀 알고 있어야 아,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예, 또는 이제 교육이 문학이 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전반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가 부재하거나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닌 뭐 수능 교재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전공 서적 몇 권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적층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 수험가에 가르치는 교육 내용도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료 볼륨은 많은데 그 자료 볼륨들이 대부분 생각해 보면 기성 그 어떤 수능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짜깁기 돼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너무 맹신하고 그걸 양적으로 팽창하고 그 중에 하나 그게 대부분 문학 공부가 가장 패단인데 작품 중에 뭐가 하나 나오겠지 무슨 작품 하나가 적중되겠지 이런 식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굉장히 허무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반기 공부는 단순하게 어떤 이론 공부를 하고 서적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서적들은 제가 뭐 유튜브 또 다른 채널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필독서라고 하는 걸 소개해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학부 때부터 교수님께 배우면서 이해를 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교수님께 배워야 제일 맞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좀 전반기에 좀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가서는 그 공부를 이제 계속 케어를 하면서 그걸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해하고 그걸 주어진 조건에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쓰고 이런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실제로 이제 밸런스가 있는 이제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반기에 공부를 시작할까 후반기 시작할까 고민한다면 요 성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을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보다 조심하셔야 할 게 시험을 응시를 해왔던 분들이 이제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1월 달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이제 시험을 학원도 이제 뭐 못 믿겠고 학원도 뭐 무용론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맨날 나오는 얘기가 무용론이에요. 무용론. 학원 무용론. 학원이 뭔 쓸모가 있냐? 학원 강사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자, 저도 그 부분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그 6개월이나 한 3, 4개월만이라도 내가 공부를 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공부는 문제가 뭐냐면 유지를 하셔야 돼요. 유지를 하지 않으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공선 아시죠? 망각돼 버려요. 인간은 거의 하루가 지나면 94%가 다 망각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조언드리고 싶은 건 학원 다녀라. 학원 강사한테 뭐 박노성한테 와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을 준비했던 시간이 길으신 분, 그러니까 시험 준비 기간이 좀 몇 해에 걸쳐서 하셨던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게 전반기 공부를 손을 떼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지 마라. 만약에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7, 8월 달에 완전한 새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새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학습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강사가 주는 문제를 외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사가 사실상 합격 못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 합격해야겠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수하지 않도록 뭐 내가 하다못해 뭐 필독서라도 예? 서적 중심으로 아니면 내가 노트했던 거라도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냥 짧게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꼬박꼬박 체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기 공부를 소홀히 하시거나 전반기를 좀 내가 작년에 들었으니까 좀 올해는 후반기 집중하자. 이런 식의 전략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꼭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꼭 시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 말씀을 너무 홍보적인 너 네 강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진심 어리게 선생님들께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서 그 부분을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도 얘기 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